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교재 1장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2장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variable, 즉 변수, expression, 식, statement, 뭐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 즉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variable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변수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변수와 관련된 그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인,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우리말로 문장, 뭐 하면 무슨 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변수를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 그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리키도록 그 하는 것이 이제 assignment statement입니다. 우리말로 assignment, 할당을 한다라는 의미니까 할당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즉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기능 중에서 중요한 아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변수를 생성을 하고 변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즉 변수를 매니플레이션하는, 다루는 그러한 능력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valu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이제 value는 정수 형태도 있고 floating point number 형태도 있고 문자열의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값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다루는 기능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데요.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에서 다루고자 하는 value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variable이 그 value를 가리키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assignment statement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signment statement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수를 하나 생성을 이제 하고 동시에 그 변수가 어떤 값을 가리키게, 다른 말로 그 변수에 값을 부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자, example을 보면, 자, 앞에가 이제 프롬프트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 인터프리터,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제 실행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 메시지라고 타이핑을 하고 이퀄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적당한 그 문자열을 쓰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이제 닫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assignment statement 할당문이 되는데, 자, 이 할당문에서는 message라는 이름을 가지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message라고 하는 변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string 타입의 value인데, 이러한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 message라는 변수가 이 값을 이제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state diagram,
상태도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message라는 이름을 가지는 변수가 이러한 value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화살표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C에서 생각한다면 일종의 그 포인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포인터가 무엇인지 그 아직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몰라도 상관없는데, message라는 이 변수의 이 값을 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값보다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message라고 하는 변수가 이 값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화살표로 나타내는 게 좀 더 그 파이썬의 내부 그 변수의 그 작동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이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message라는 변수의 이 값을 기록한다, 저장한다라고 해도 크게 그 혼동될 일은 없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다룰 때 변수와 그에 관련된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룰 때 이렇게 그 화살표로 가리킨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혼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처럼 message라는 변수가 어떤 값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어사이먼트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n는 17. 자, 여기서 앞에서도 이제 메시지 다음에 는 equal 기호를 썼는데, 여기서 equal 기호를 씁니다. 이 equal 기호는 이제 assignment operator, 그 할당 연산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equal 기호의 의미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qual 기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생각한다면 equal 기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기호로 쓰이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qual 기호 하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value를 가리키도록, 왼쪽에 있는 변수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가리키도록 하는 어사이먼트에 해당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두 개의 값이 동일하다, 혹은 그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동일하다, 정말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equality를 나타낼 때는 기호를 좀 다르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equal 기호를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변수 A하고 B가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룰 A가 가리키는 value와 B가 가리키는 value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나타내려면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제 이 equality는 일종의 이거의 결과가 그 A랑 B랑 같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판별하는 이제 그 진리값을 가지는 논리 연산자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equality의 기호를 프로그래밍 언어에 생각한다면 equal 기호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equal 기호 두 개랑 equal 기호 하나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equal 기호 하나를 사용해서 assignment statement를 작성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n는 17,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를 실행하게 되면 각각 n이라는 베리어블과 파이라는 이름의 베리어블을 만들고, 각각의 베리어블들이 17, 3.14라고 하는 이 값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만들고 변수의 어떤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값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수를 통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일단은 그런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variable 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몇 가지 규칙들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만들 때 조금 전에 message라는 이름, 그 다음에 n 혹은 py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자, 변수들마다 이제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앞에서 message, n, py라고 하는 것이 그 변수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떤 값을 가리키는 이제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전적으로 결정할 일이기는 한데, 전혀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그 변수 이름을 보고서는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될 테니까, 왜냐하면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변수가 의미하는 바를 프로그래머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가 결정할 때도 의미가 있도록 그 변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의미가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 프로그래밍하는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즉, 변수 이름을 통해서 그 변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변수 이름 자체로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 변수 이름을 장명하는 규칙에는 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변수의 이름을 구성하는 글자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무조건 첫 번째 시작은 letter, 즉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파벳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나올 그 underscore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문자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라고 한다면, letter라고 한다면 그 알파벳 A부터 뭐 G까지 이런 문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자, letter가 나오고 시작은 항상, 그 다음에는 두 번째부터는 숫자가 나와도 됩니다. 뭐 1, 2, 0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문자죠. 자, 그러한 게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문자가 더 길게 나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퍼케이스, 즉 대문자죠. 로어케이스, 즉 소문자인데 어퍼케이스와 로어케이스는 서로 다른 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small n이라고 쓴 변수의 이름과 만일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면 small n과 large n은 서로 다른 변수로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우리가 만들 때는 변수 자체의 용도로, 변수 이름 용도로 쓸 때는 보통은 이제 소문자들만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컨벤션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더스코어, 그 밑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variable의 name에. 그래서 your name underscore name 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 수 있고요. airspeed underscore of underscore unladen underscore swallow 라고 하는 이름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이러한 이제 변수 이름을 이제 한번 연습해 보는 의미로 다음을 인터프리터에 이제 입력을 해서 어사이먼트를 지금 수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처음은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그리고 엔터를 입력을 했더니, 실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뒤돌아가서 보면, 어사이먼트를 이제 엔터를 치고 나면, 아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하더라도 아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출력이 되진 않습니다. 얘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수행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눈에 이렇게 뭔가 비주얼한 이펙트는 없지만, 이러한 변수들을 생성을 하고, 그 변수들이 어떤 값을 가리키게 지금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엔터를 쳤더니, 실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보면, 신텍스 에러,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문법 오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invalid syntax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적절한 문법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뭔가 좀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변수의 이름은 반드시 letter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7, 6 이와 같은 숫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7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변수의 이름이어서 오류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H라고 하는 이 문자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letter에 해당하는 허용하는 그런 letter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슷하게 또 에러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왜 에러가 났는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변수 이름이 클래스인데요. 별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변수 이름의 제한 조건과 생각을 해보면 문제될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즉 C, 레터로 시작을 했고, 뭐 길이 제한은 없고, 뭐 소문자, 대문자 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에러가 났습니다. 자, 그 이유는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은 파이썬 내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별한 용도로 따로 이렇게 마련한 따로 따로 별도로 처리하는, 우리말로 뭐 예약어 정도, 영어 표현을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용도로 따로 이렇게 떼는 그런 낱말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이제 베리어블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한 조건을 얘기했는데, 거기 이제 추가되는 제한 조건으로, 그 내부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이름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자가 생성하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클래스가 그러한 것 중 하나입니다. 클래스는, 이와 같은 클래스는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어떠한 코드가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터프리터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파악을 하기 위한 용도로 키워드라는 것을 이제 마련해 두었고, 그러한 키워드는 베리어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것처럼 또 다른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은 피해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false, class, finally, is, return 뭐 등등등 있는데요. 지금 이걸 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파이썬을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각각의 키워드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갈 텐데, 그때마다 이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낱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뭐 미리 얘기하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파이썬을 가지고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 우리말로 클래스, 네, 특히 뭐 정확한 그 해석이 떠오르진 않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배워나가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알아나갈 텐데, 처음에는 그러면 키워드를 모르니까 이런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 대부분의 개발 환경, 그래서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이제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의미합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봤던 Jupyter 노트북이라던가 혹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던가 아니면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윈도우즈나 맥에서 리눅스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나콘다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그 중에 스파이더라고 하는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개발 환경은 파이썬 같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쉽도록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이제 모아둔 그런 것을 이제 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개발 환경 하에서는 키워드는 그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만들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보통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른 색깔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미리 예약된 그런 키워드겠구나 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그 주기서 노트북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에 그 챕터 2. 그 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고 실제로 한번 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생각한 어사이먼트를 먼저 생각해 보면 메시지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뭔가 이제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1이라고 실행된 번호가 붙어 있죠?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차이는 없고요. 자, 그 다음 것도 실행을 해보면 뭔가 실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물론 실행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n이라고 타이핑을 하면 n에 지금 어떤 값이 할당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베리어블 이름을 보면 첫 번째 것은 7로 시작을 해서 에러가 생긴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ash라고 하는 잘못된 그 변수 이름에 쓸 수 없는 그러한 글자 기호를 쓴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자,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지금 클래스라고 하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위에 있는 경우랑은 좀 다르죠. 위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렇죠. 메시지나 뭐 파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여기는 클래스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는 색깔을 좀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러가 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몇 가지 키워드를 더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타이핑을 해볼까요? false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할 때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색깔이 그냥 검은색이었다가
E를 누르는 순간 false가 되면 색깔이 바뀌죠. 그러면 이거는 키워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네, 자, 일단은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생각할 것이 expression, 그리고 statement인데, 물론 statement는 앞에 assignment statement라는 말에서 한번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좀 statement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xpression을 생각을 해보면, expression은 우리 말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직역하자면, expression, 뭐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이나 아니면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xpression이라고 하면 식이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expression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프로그래밍 언어 입장에서 value, variable, 그리고 operator 연산자죠. 즉 덧셈, 곱셈, 뭐 뺄셈, 남셈 하는 그런 연산자들,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냥 expression, 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2라고 하면 value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식이고요. 앞에서 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n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베리어블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expression이 됩니다. 자, 조금 앞에 거보다는 복잡한 expression이 n 플러스 25인데요. 자, n 베리어블이고 25 value죠. 거기에 덧셈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xpression인데요. 자, expression들은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여기 이제 엔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죠. 엔터를 입력했다라는 의미로. 자,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아웃풋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expression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터프리터 상에서는 그 식을 계산을 합니다.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각각의 식마다 항상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42는 이 자체가 하나의 값이니까 뭐 4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인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17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n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값 17과 뭐 25를 더해서 42라고 하는 값이 이 식이 가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 식이 가지는 값을 evaluation 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합니다. 인터프리터에서는.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그 앞으로 이제 스크립트 모드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expression을 evaluation, 즉 값을 찾기는 하지만 값을 계산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지금처럼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evaluation은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expression보다 좀 복잡한 게 statement라고 할 수 있는데요. statement,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효과를 가지는, 즉 내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일을 이제 시키는 건데요. 자, 그러한 이제 일에 해당하는 어떤 그러니까 효과가 있겠죠. 이펙트를 가지는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변수를 생성하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죠.
자, 그러한 것도 스테이트먼트가 되고, 자, 값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쯤에 프린트 문장을 썼는데요. 프린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런 것도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것은 assignment statement고요. 두 번째 것은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한 statement인데, 각각 뭔가의 효과가 있는 효과를 가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expression은 효과 자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과 어떤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조금 구분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앞에서 설사 이제 expression을 입력을 하게 되면 evaluation을 하고 인터프리터에서는 그 값을 이제 보여주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효과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입장에서의 이펙트 아웃풋이라기보다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녀석의 특별히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이 편하도록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지 코드 자체에서의 어떤 효과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두 개는 n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17을 가리키도록 assign이라고 하는 어떤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요. 자, 프린트문은 물론 스크린상의 값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지니는 그러한 가장 작은 단위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서 expression을 우리가 타이핑을 하게 되면 expression이 가지는 값을 evaluation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조금 구분해 본다면 문장, statement를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인터프리터가 그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즉 효과를 뭔가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죠. 그걸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이제 이러한 이펙트가 본질적으로 없는 거고요. 스테이트먼트는 이런 이펙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익스프레션은 값이 있었지만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값을 가지진 않습니다. 즉 n equal 17이라고 하는 이 assignment라는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어떤 값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보여주는 어떤 이펙트 결과를 갖다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이 문장 자체가 어떤 값을 가지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사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출력도 없고요. 물론 이제 프린트 문장도 값은 가지지 않지만 프린트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이제 하는 것 뿐이지 출력을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린트라는 문장 자체가 어떤 값을 가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서는 다시 또 코드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드가 네. 자, 42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여기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분투 리눅스 터미널에서 검은색 화면에서 파이썬 3라고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이제 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그렇고 지금과 같이 주피터 노트북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익스프레션이 어떤 값인지. 자, 그런데 그 익스프레션을 지금은 이제 라인에 하나씩만 썼지만 뭐 예를 들어서 42 n 더하기 6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라인에 하나씩, 그래서 3개의 라인에 이제 그 타이핑을 하는 것도 주피터 노트북에선 가능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검은색 화면, 즉 우분투 터미널에서 파이썬 3를 실행을 한 인터프리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뭐 쉽지는 않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렇게 3개의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해보면 결과가 딱 하나만 나타납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 아웃풋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위에 몇 개의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익스프레션을 evaluation, 그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계산을 다 evaluation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evaluation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근데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에서 아무런 그런 값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에서 결과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프린트 문장은 물론 17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것이 앞에서의 익스프레션을 이제 보여준 것과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값을 가지기 때문에 보여준 게 아니라 프린트라고 하는 이 문장이 해야 되는 바를 그냥 해서 나온 것 뿐입니다. 네, 다시 또 스크립트 모드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이제 해봤었는데, 그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인터랙티브 모드. 인터랙티브라는 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 인터프리터가 그 결과들을 그때그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인터랙티브 모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들을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할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완벽하게 갖기 전에 일단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는 이제 좋은 도구가 되긴 하겠지만 코드가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면 한 코드 하나하나들마다 라인 하나하나들마다 뭔가 결과가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효과적으로 작성하기가 불편합니다. 자, 이것과 이제 다른 형태로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앞에서는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계속 타이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리눅스 터미널에서 파이썬 3라고 타이핑한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어떤 계산을 하고 또 내일 비슷한 계산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결과가 계속 타이핑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그때그때 인터프리터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 파일을 우리가 보통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코드를 이제 기록한 파일을 스크립트라고 부르는데,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연극이나 영화의 뭐 대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타낸 것이 코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코드가
본인이 해야 할 내용들을 쭉 적어 놓은 대본 같은 거니까 스크립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저장한 스크립트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인터프리터를 갖다가 이제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스크립트 안에 있는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 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파일 이름을 정할 때 확장자를 보통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스크립트다라는 것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py로 끝냅니다. 자, 이러한 그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두 녀석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혹은 스테이트먼트를 혹은 뭐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적당한 일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아웃풋은 없습니다. 근데 익스프레션을 타이핑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 miles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을 하고 miles라는 변수가 26.1을 가리키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miles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익스프레션을 만들면 miles가 가리키는 26.2와 1.62를 곱한 결과를 계산을 합니다. 이 익스프레션이 가지는 값이 바로 그 값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 값을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근데 이러한 두 개의 코드를 파일로 저장을 해서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웃풋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을 썼는데요. 그 인터랙티브 모드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그 터미널에서 인터랙티브 모드를 쓰는 것과 이제 비슷하니까 여기서는 비슷하게 이제 아웃풋이 좀 보이긴 하는데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하려면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그 폴더가 보이는 이 화면에서 터미널을 일단 먼저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코드를, 즉 스크립트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터미널 상에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는 있긴 있지만, 텍스트 파일, 코드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하니까 이 화면에서 일단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을 먼저 볼 텐데요. 자, 여기서 New를 눌러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untitled.txt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뭔가 빈 어떤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일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자, 테스트라고 이름 붙이고요. .py라고 하고 OK.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저장 확실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바로 이 경우에는 세이브가 됐으면 이제 여기 X를 눌러서 탭을 없애도 되는데요. 일단 없애기 전에 원래 화면으로 가보면 여기 test.py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행을 이제 시키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터미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보려면 여기 있는 위치라는 거죠.
자, 요 위치로 가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터미널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 그 계정의 홈 폴더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특별한 걸 이렇게 세팅을 안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쪽 가장 위에서부터 works라는 여기서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 mp201-0이라는 폴더 아래에 지금 이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폴더로 이동을 할 때 쓰는 명령어가 cd입니다. cd 이렇게 하고, cd는 change directory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고요. 자, cd 한 다음에 앞에서 이름, 그러니까 works였죠? 그리고 mp 어쩌고저쩌고인데, 그 다음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울 때는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누릅니다. 탭. 그러면은 그것에 이어지는 이름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위치가 처음에는 물결만 있다가 여기가 물결 아래 내가 원하는 그 폴더 밑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 파일이 정말 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ls라고 타이핑을 해보면 리스트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리스트업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파일 이름이 보이죠? 네, 그래서 잘 이동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인터랙티브 모드가 아니라 인터랙티브 모드를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파이썬 3라고 타이핑을 하고 여기에 뭐 miles는 34, 그 다음에 miles 곱하기 1.6, 뭐 1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것을 하면 바로바로 결과를 보여주죠. 자, 그런데 동일한 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test.py를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하려면 python 3라고 타이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잠깐 띄고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스크립트 이름을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아무 아웃풋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실행했는지 조금 분간이 안 가긴 하는데 실제로 실행을 한 거지만 인터랙티브 모드와는 다르게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정말 실행했는지 조금 이따가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 모드로 하면 일단은 아웃풋이 없다.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이제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그 입력을 하더라도, 물론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익스프레션을 가장 마지막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익스프레션을 타이핑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아웃풋은 없습니다. 파이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은 하고, 하지만 그 값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값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파이썬에게 값을 디스플레이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없으면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프린트 문장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프린트 문장은 구체적으로 출력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다음과 같이 익스프레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익스프레션을 프린트 문장 안에다가 넣는 걸로 바꾸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출력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출력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앞에서 test.py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print라고 프린트 문장을 쓰고 세이브를 하고 컨트롤 S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익스프레션을 만나게 되면 값은 이밸류에이션은 하지만 그걸 보여주지는 않는 거고, 그것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으면 한다라고 하면은 프린트 문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럼 다시 원래 그 화면 슬라이드로 가서, 네, 자,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print 1이니까 1을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됩니다. 아웃풋을 여기다가 이제 썼는데요. 그리고 x equal 2 할당문을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물론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도 뭐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아웃풋이 없다는 겁니다. 프린트 x를 하게 되면 지금 x가 조금 전에 만들어졌고 2를 가리키도록 했으니까 프린트 x를 만나게 되면 2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스크립트에서 문장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문장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출력도 그 순서에 맞춰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아웃풋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간단한 그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약간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스크립트 모드와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좀 확인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상에서 다음을 한번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동일한 이러한 스테이트먼트를 이번에는 스크립트로 작성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예상이 정말 그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도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자, 여기서 그럼 아웃풋이 생기도록 적당히 이제 그 익스프레션들, 각각의 여러 개의 익스프레션들을 이제 프린트 문장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스크립트 모드를 실행시켜 보고 내가 의도한 대로 출력이 잘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데 이 작업을 좀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